미시시피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위험물질 누출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경험한 사람은 면역성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와 정전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국적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학생과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미시시피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트 카운티 경찰은 한 시골 마을인 아카부틀라에서 오늘 52살 남성 용의자 리처드 크럼이 전 부인을 포함해 6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가 첫 번째 살인을 시작으로 자신과 연관이 없는 남성에게도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전 부인의 집으로 찾아가 전 부인을 살해했고 차를 몰고 가 양아버지와 집에 있던 여성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양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마주친 남성에게도 총격을 가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6명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300명 미만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6명이 총격으로 숨져 20년 동안 큰 사건이 없었던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t is such a tragedy. We have a good, most people are just really good and we never would have thought anything like that would have happened here. I heard the gunshot from inside my house. I had just woken up and everything, and I look out the window and I see, dude walking back here with a shotgun. It looked like he was toting it like this. 경찰은 차를 타고 가는 용의자를 추격해 체포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나 정보는 수사 초기 단계로 밝힐 수 없지만 용의자에게는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쇄 총격 살인 사건으로 인근 지역 일부 사업체와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데이트 리버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치안 당국이 사건을 빠르게 조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시간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물질 누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에 나섰습니다. 미시간주를 통과하던 노폭 서던 레일웨이 소속 화물열차가 전복된 것은 어제 오전 9시쯤. 길게 연결된 화물열차 중 일부 화차가 선로를 이탈하며 결국 전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응급구조대와 소방대가 급파됐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차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당국은 이번 사고로 보고된 부상자는 없으며 유해물질이 유출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30량 정도의 화차가 탈선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복된 화차 대부분에는 곡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체 상태의 염소도 화물열차에 실려 있었으나 구조대가 이를 안전하게 분류해 추가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0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탈선 열차에는 염화비닐 등 1군 발암물질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든의 나이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직무 적합 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 출마에도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어떠한 예외 없이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대 남성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에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고령의 나이 탓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건강검진 결과로 재선 출마 공식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위기로 뒤바뀐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베네스다에 자리한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에서 3시간여 동안 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진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면역력이 생겼을 경우 백신 접종과 비슷한 면역성이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자연 면역이라 해도 백신과 비슷한 지속력을 가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제의학저널인 랜싯은 코로나에 걸린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들의 면역력을 조사해보니 여전히 재감염, 입원 및 사망 위험이 88%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워싱턴대 의대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이끌었으며 2022년 9월까지 19개국에서 실시된 65개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연구는 자연 면역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비슷한 정도로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자연 면역도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면역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에 백신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면역 보호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원들이 검토한 연구들 일부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이 이전의 변이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 변이를 통해 자연 면역력을 취득한 사람들은 초기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에 대한 보호력이 10개월 후 36%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변이 재감염 위험에 대한 보호력 88%보다 훨씬 낮아 오미크론이 다른 이전의 변이보다 훨씬 감염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재와 정전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폐쇄됐습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국적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 폐쇄로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측에 따르면 터미널 폐쇄는 정전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다용도실에 자리한 전기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터미널은 에어프랑스와 일본항공 등 주요 외항사를 비롯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국적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이륙한 뉴욕행 국적기 한 대는 운항 도중 긴급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항공기 탑승객들은 하늘에서 16시간을 맴돌다 결국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터미널 복구를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까지 수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리가 장기화될 경우 주말까지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선언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절충을 위해 마일리지 좌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기준으로 4월부터 개편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뉴욕 일반석 왕복에 들던 7만 마일이 9만 마일로 늘어나는 반면 일본 등 단거리는 줄어듭니다. 단거리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장거리와 좌석 승급을 위해 마일리지 쌓아온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원희룡 장관 역시 고객은 뒷전이라고 비판하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 운항 등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좌석 예매하기도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마일리지 좌석 늘려준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나기만 피해가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날카롭게 감시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마케팅으로 고객 끌어들였으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어떤 개선 방안이 더 나올지 지켜보라고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 때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혜택을 받았던 것을 대한항공이 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절충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전해들은 대한항공 측은 추가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뉴욕에서 독신 생활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 가구에 물리는 세금이 다른 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판매 업체 질로우가 전국 50개 광역 대도시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위 싱글 텍스를 산출한 결과 뉴욕시가 19,500달러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질로우는 19,500달러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은 독신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이 금액은 부부가 한 집에 거주하게 되면 결혼식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주택 구입 시 다운 페이먼트로 지출할 수도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다음으로 14,114달러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산호세 12,401달러, 샌디에고 11,774달러, 보스턴 11,546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싱글텍스의 전국 평균치는 6,9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싱글텍스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클리블랜드로 4,387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트로이트가 4,483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렌트는 지난해 여름 최고가를 찍은 뒤 횡보세였지만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0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역대 1월 중 최고치로 전체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렌트 중간값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뉴욕과 싱가포르이 조사 대상 172개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물가를 기준으로 식품과 의류, 주거, 교통, 학비 등 16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세계 생활비 지수에 따라 도시 생활비 순위를 매겼으며 뉴욕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한편 조사 대상 172개 도시의 물가는 전년 대비 평균 8.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 기관이 각 도시 생활비 데이터를 집계해온 지난 20년간의 최고 기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미국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학생과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간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모두 59,564명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집계된 43,555명 대비 16,000명, 3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은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환연수 비자를 받은 한국인들도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더해 팬데믹 당시 유지되던 이민 비자 제한이 풀리며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도 증가했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달러당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7원 넘게 올랐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한 환율은 2달 만에 장중 1,300원 선을 넘어섰고 결국 1,299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2일 저점을 찍은 이후
단 하루만 빼고 계속 오르던 환율이 약 2주 만에 80원 넘게 급등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다시 급등한 건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은 데다 물가 지표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일부 연준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로 남게 됨에 따라 가지고 연준의 그 최종금리 수준을 좀 더 높게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발언을 쏟아낸 부분이 지난달에 비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도 약해졌는데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통화와 비교해봐도 환율 상승은 두드러졌습니다. 1월 달에는 원화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위험 선호 때문에. 근데 2월 달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되돌림이 좀 있었고요. 또 무역 수지 적자가 또 지속되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정부는 현재 우리 경기에 대해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상황. 하지만 출렁이는 환율과 이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게 될 물가를 고려할 때 오는 23일 금리를 결정해야 할 금융통화위원회로선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민헨 안보회의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40여 개국 정상과 각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민헨 안보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전쟁을 비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대화가 아닌 행동이었다며 이제는 돌팔매가 더 강해져야 한다. 특히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We need the speed of our agreements, speed of our delivery to strengthen our sling, speed of decisions to limit Russian potential. 이어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의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화답해 독일은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겠다며 유럽연합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Je früher Präsident Putin einsieht, dass sein imperialistisches Ziel nicht erreicht, desto größer ist die Chance auf ein baldiges Kriegsende, auf Rückzug.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deliver remarks in Warsaw on how the United States has rallied the world to support the people of Ukraine and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democracy.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는 거의 변화가 좀 없었습니다.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고 하락세는 지지선이 좀 받쳐줬던 고비였던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 주는 이제 엇갈린 주로 마감했습니다. 혼조세죠.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혼조세로 마감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내스닥 하나만 나홀로 유일하게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게 0.5% 정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내스닥이 2.4%를 폭락한 거에 비하면은 한마디로 뭐 조적지열이죠. 세 발의 피 수준으로 살짝 오른 거고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0.1%에서 0.2 정도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딱히 올랐다 떨어졌다기보다도 그냥 현상 유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는 연착륙이 아닌 뭐 다른 화자가 좀 부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예상도 못한 그러니까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예상도 못한 이제 시나리오가 급부상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뭐 연착륙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걸 두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무착륙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무착륙이라 노 랜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나 둔화 자체가 없이 그냥 성장세가 이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연준에서는 최종 금리를
지금 이제 뭐 5%가 아니라 5.25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에서 그러니까 5.25에서 5.5%까지 올릴 수 있다. 상당히 공포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형성된 거죠. 또 그리고 최저금리 자체가 오랫동안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예를 들어서 이제 악재로 작용한 거지만, 지금은 뭐 지난주하고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소식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또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워낙 견고하잖아요. 탄탄한 거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뭐 소비자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기를 움직이는 70%, 75%죠.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소비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지갑을 닫지 않고 지금도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 랜딩, 노착륙이, 무착륙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진 거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또 3월 달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지만,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 예상보다 좀 핫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치를 능가했기 때문에 물가는 예상처럼 빨리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기대 이상으로 빨리 잡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페드의 타겟 인플레이션이 3%, 그러니까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가 되더라도 안 될 수 있다. 또 이런 우려까지 같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불거져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기 때문에 3월 같은 경우는 0.25%죠. 지난번과 똑같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죠. 0.5%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규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있고, 또 GDP 잠정치, 또 FOMC 회의록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 그게 어떻게 발표냐에 따라서 또 투자 심리를 요동을 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화자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한 주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